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건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우리 집 상속세 걱정 없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랑 평생을 함께 보낸 집, 내 모든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인데 그걸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진짜 가슴이 답답해지죠. 근데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으라고 만들어 놓은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예요. 이게 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는 뭐랄까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절세 혜택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딱 세 가지 핵심 요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마치 잠긴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건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열어보시죠. 첫 번째 열쇠, 바로 10년 동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거꾸로 시간을 계산해서 최소 10년 이상을 한 집에서 쭉 같이 살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쭉,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10년 동거 조건에서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누가 같이 살아야 하냐? 바로 자녀,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죠. 근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사위나 며느리가 모시고 살아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은 이 10년 계상에서 쏙 빠진다는 거. 이거 진짜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물론 무조건 10년 내내 붙어 살아라 이런 꽉 막힌 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거나 대학교 때문에 지방에 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발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냈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는 괜찮습니다. 동거 기간이 끊기는 걸로 보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그렇게 떨어져 지낸 기간은 10년 채우는데 포함은 안 된다는 거, 그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판례를 보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포인트가 나와요. 법이 보는 건 서류상 주소지가 같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살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주민등록이 다르게 되어 있었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실제로 동고동락했다는 거 증명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1세대 1주택 조건입니다. 아까 말한 그 10년 동거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이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었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원칙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 10년 동안 돌아가신 부모님과 이 1세대가 집이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딱 한 채만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서 살던 집이 바뀐 건 괜찮아요. 하지만 어느 한순간이라도 집을 두 채 이상 동시에 갖고 있었던 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잠깐 집이 두 채가 됐다거나 자녀가 결혼해서 집을 합쳤다거나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려고 세대를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은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자, 여기서 진짜 별표 5개짜리 함정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 양도소득세법보다 훨씬 짧고 엄격합니다. 이사 때문에 생긴 2주택은 2년 안에, 부모님 모시려고 합친 건 5년 안에 팔아야 해요. 그냥 양도세 기준이랑 비슷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이 공제 혜택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열쇠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조건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그 집을 상속받는 사람 본인의 자격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 상속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는 거죠. 조건은 아주 명확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바로 그 자녀 혹은 며느리, 사위가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받으면 안 돼요. 둘째, 상속을 받는 그 시점에 그 상속인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원래부터 부모님과 그 집을 같이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즉 공동명의자였던 경우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거, 1세대 1주택, 그리고 상속인 자격까지 이 까다로워 보이는 세 개의 문을 모두 통과했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절세 혜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도대체 공제 혜택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최대 6억 원입니다. 6억 원. 상속 재산 가액에서 무려 6억 원을 그냥 빼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계산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상속받는 주택의 가격에서 만약 그 집에 담보대출 같은 빚이 껴 있다면 그 빚을 먼저 뺍니다. 그렇게 남은 순수한 집의 가치, 그 금액 전체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물론 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고요. 굳이 빚을 빼는 이유는 빚은 원래 상속재산에서 빼주는데 여기서 또 공제해주면 이중 혜택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몇 안 되는 제도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자녀 중에 이 공제 요건을 맞춘 자녀가 딱 한 명 있다면 그 자녀가 집을 상속받도록 미리 가족끼리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정말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전략적 포인트죠. 자, 오늘 이렇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건 그냥 세금 아끼는 기술,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추억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를 위한 그런 대화를 가족과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을 계기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